서울에 집이 많았던 적은 조선시대 이후로 한 번도 없었다는 게 정론입니다. 서울 사람이 제일 후진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서울의 집이 다 좋아지면 매우 비싸지겠군. 그걸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지금 반포거든요. 빨리 그냥 집을 사는 거예요. 뭐 청약 같은 거 기다리지 마시고. 굳이 내가 왜 불확실성에 나의 인생을 맡겨야 되냐. 그냥 난 실거주로 들어가 사는 게 돈도 제일 많이 벌고 만족도는 높더라. 안녕하세요. 지식이 되고 돈이 되는 시간 부동산 클래스의 정준입니다. 자, 오늘은 애널리스트이자 인베이드 투자자문 이상우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좀 최근 정부의 이런 규제 때문인지 서울 매매 거래 활발 지수나 이제 거래량 이런 통계 수치들은 조금씩 주춤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더라고요. 현재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와 특징 어떻게 좀 진단하고 계세요? 추석 이후로 좀 조용해졌다. 왜 조용해졌냐면 금융감독원에서 여러 가지 이슈들을 꺼내시면서 금융 환경이 나빠졌어요. 아니, 금리가 내려가면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금리는 연초가 제일 낮았고 지금은 왜 이렇게 높아졌지? 결국은 다 가상금리인데 그럼 가상금리가 언제쯤 내려갈까 이런 생각들을 하시면서 지금 집을 뭔가 사야 된다 결정을 하실 때 집값은 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올라가 있는데 금리는 왜 또 같이 올라가 있느냐. 거기에 다들 멘붕이 되신 것 같아요. 연말도 되고 하니까 그래 모르겠다. 내년 가서 봐야지. 그런 의견이 하나가 당연히 이제 이때쯤 되면 있고 거기다 또 하나가 있죠. 다음 달에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입주를 하는데 이제 올림픽파크 포레온이라는 건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아파트이기 때문에 강남 4구에서 벌어지는 이 가격이 깜짝깜짝 놀라시는 이런 것들은 저희가 2019년에 헬리오시티 입주할 때 똑같이 봤던 것들이라서 학습이 그때 되셨던 분들이라면 이미 다 결과는 아실 거고 이런 것들이 다 조합이 돼서 지금 시장은 약간 조용한데 비싼 집들은 막 비싸지고 있다. 그게 이제 반포의 한강변에 있는 국평 아파트가 60억이다 이런 얘기들 나오는 것들이 또 한 번 깜짝깜짝 놀라시는 거죠. 평당가가 가볍게 1억 4, 5천 혹은 1억 7천 그런 지금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고민하고 있는 와중에도 누구는 비싼 것들을 턱턱 사고 있더라. 나는 돈이 없고 비싼 것들은 막 팔려나가고 있다. 마음은 급해져야 되지만 일단 내년 가보겠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대출받아 영끌로 이렇게 사시는 수요는 좀 식어가는 분위기인가요? 아니면 여전히 좀 뜨거운 상태인가요? 영끌이라는 말이 대출과는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영끌은 능력이 안 되는데 신용대출 같은 거 아니면 또 주변에 돈 좀 빌려가지고 엉뚱한 거 사는 거죠. 내가 들어가 사는 집을 사는 거에 영끌이라는 표현은 저는 안 쓰려고 그래요. 지금은 어디까지나 본인들이 감당하실 수 있는 데에서 대출 받아서 실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의 움직임이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들이 체크하는 것들이 잠실 S, 리센치 이 두 개 단지의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냐. 바로 그 S 리센츠가 서울의 많은 분들이 실거주로 생각하시는 대표적인 단지거든요. 그런 곳에서 최근에 28억 5천 이런 실거래 나왔다는 것들을 보시면 여전히 똑같구나. 오늘 실거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금리 환경이 조금 나빠지고 이런 것들보다 내가 지금 당장 들어가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매우 강하다고 보고 있는 거죠. 은행에서 연끌을 해주지 않아요. 은행에서 대출 무리하게 해주시는 경우 봤습니까? 다 적당히밖에 안 해주시지. 그 동네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LTV 50%라고 그냥 정해놓으셨잖아요. LTV 50이면 28억이라고 치고 절반 50%라고 치고 14억. 14억에 금리 5%만 곱해봐도 연 7천만 원이잖아요, 이자가. 정부 기준에서 연끌이라고 표현하는 그 LTV 50을 풀로 받는다고 쳐도 한 600만 원 언저리 내면 됩니다. 그 가구 소득에 과연 이 이자 부담이 얼마나 클까라고 생각해보면 저는 그렇게 크다고 생각을 안 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답글에 막 욕도 달리겠지만 정부 기준에 맞춰서 대출을 받아봤자 낼 만큼은 된다. 그러면 결국은 낼 만큼 되는 거에서 다른 것들을 좀 희생해야죠. 그 집에 들어가 사는 경우가 소고기 한두 번 안 먹고 해외여행 한두 번 안 가는 것들을 다 상쇄시켜준다는 거죠. 그걸 다들 깨달으신 것 같아요. 부담이 되는가 안 되는가는 거꾸로 설명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요즘 대출 규제 때문에 아파트 매매나 이제 전세 수요가 반전세나 혹은 월세로 이렇게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가 되면서 월세 가격 상승폭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전월세 시장 분위기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 부분이 사실 제일 뇌관인데 아파트를 정부가 빌려주진 않아요. 그럼 결국은 지금 그걸 누가 빌려줬냐를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그 생각들을 요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많은 무주택자분들이 다주택 적폐 이런 얘기들을 꺼내면서 결국은 다주택자들이 투기 수요를 불러일으켜서 이게 모든 일이 벌어졌다고 얘기를 하셔서 지난 2년간 정부는 때려잡았고 때려잡았던 결과가 뭐냐? 월세도 오르고 전세도 오르는 이런 기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지금 주거 비용이 전반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고. 근데 주거 비용이라는 건 임대료를 올리지 말고 너네가 갖고 있어 주면은 세금 혜택을 주겠다 하나였는데 그런 것들이 밋밋하고 이러니까 지난 2년간 아주 많은 임대료 상승을 우리가 여기저기서 보고 있고 특히나 월세값 상승을 보고 있더라. 요즘 어디 가셔도 가볍게 월세 350, 400 이 정도 보실 수 있고 뭐 강남 같은 데 가시면 500 넘어가는 월세도 많이 보고 계신데 월세 500 내나 우리 조금 전에 나눴던 원리금 600 내나 내용은 비슷합니다. 그러면 사는 거죠. 이게 많은 분들이 실거주로 더 선택을 하게 되는 배경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자, 지난 9월 초였나요? 뭐 신성환 이제 금통위원께서 이런 말씀을 좀 하셨어요. 부동산 시장이 이미 버블 영역에 들어갔다. 집값이 소득 대비 올라가면서 금융시장 안정을 상당히 저해할 수 있다. 이런 발언을 좀 주셨는데 대표님께서는 부동산 시장 과열에 대한 동의 좀 하시나요? 아니요.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걸 누가 판단해요? 금통위원이 얘기하실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느낌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지만 집값이 비싸다 안 비싸다를 판단하는 것들을 절대 액수로 말하시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도 없죠. 왜냐하면 물가라는 게 있고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만약에 1980년대 아파트 가격하고 지금 2020년대 아파트 가격 비교하면 당연히 지금 비싸죠. 그래서 저는 좋아하는 게 PIR인데 물론 PIR이 완벽하진 않아요. 근데 그래도 PIR로 설명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KB에서 생각하는 서울 3분의 2주택 PIR 한 12배 왔다 갔다 할 겁니다. 만약에 계산하기 편하게 24억짜리 집을 누가 사는데 KB에서 12배라고 말해줬으니까 가구소득이 한 2억쯤 버는 것 같던데 거기서 끄덕끄덕이 되시면 안 비싼 겁니다. 근데 거기서 동의를 못 하시는 분이 계시겠죠. 아, 우리 동네 무슨 2억을 벌어. 그러면 비싼 겁니다. 그래서 아까 과열이냐는 얘기는 항상 지표를 봐야 되는 거고 지금 KB 지표 월별로 쭉 보시면 계속 12배 왔다 갔다 하는 것들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도 12배를 비싸다고 말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있고 지방은 더 낮잖아요. 별로 높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 싸다는 생각은 또 안 듭니다. 지금 상황은 싸진 않고 비싸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수요자들만 살 수 있고 투자자들은 고민하는 거죠. 한은에서도 뭐 집값이 안 잡히면 금리 인상도 고려해 볼 수 있다라고 이런 발언을 좀 주셨다가 이제 연준이 이제 기준금리 B컷을 단행하다 보니 최근에 이제 한은도 금리 인하 쪽으로 이렇게 갔어요. 앞으로 이런 금리 인하가 가져올 부동산 시장에 대한 영향 어떻게 좀 전망하고 계세요? 제가 금리 가지고 얘기할 사람은 아니지만 경기가 정말 안 좋습니다. 정말 밑바닥 경기가 매우 안 좋아서 정말 경기 부양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 그게 너무 늦었다고 생각을 해요. 시장 경제가 너무 안 좋아지면 좀 부양을 할 필요가 있고 너무 과열되면 좀 낮출 필요가 있어서 금리를 하는 거지. 그 한국은행의 얘기가 들을 때마다 이거 뭔가 본질이 왜곡되고 있는데 뭐 금통위원이든 한국은행 송지시든 금리가 무슨 집값 잡는 도구인가? 집값을 잡기 위한 도구로 금리를 자꾸 얘기를 하지라는 이런 느낌만 들어요.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또 앞으로 공급이 좀 부족해진다라는 이런 예상이 좀 있는데요. 그래서 집값이 더 오를 거다 이런 의견을 좀 많이 주시더라고요. 대표님은 좀 이 의견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서울에 집이 많았던 적은 조선시대 이후로 한 번도 없었다는 게 정론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도성 안에 어떤 양반이 집을 사려고 막 알아봤는데 계속 올라가지고 결국 집을 못 샀다. 1700년대 그런 문서도 있더라고요. 서울의 주택 공급이 원활할 수 있다는 생각은 당장 버리셔야 되지 않을까요? 서울 집값에 대해서는 걱정을 크게 안 한다. 대신에 서울 집이 좀 더 빨리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제도 지방에 갔다 왔는데 지방 가니까 정말 이 주거 환경이라는 게 서울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좋아요. 서울 사람이 제일 후진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후진 환경에서 사는데도 불구하고 주택 가격이 매우 높다는 거를 생각을 해보시면 서울의 집이 다 좋아지면 매우 비싸지겠군. 그걸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지금 반포거든요. 반포에 새 아파트를 지어놓으니까 그것도 소비하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서울의 주거 상황은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주거 환경만 좋아지면은 가격이 매우 반등할 가능성은 없다. 반포 원베일리 뭐 60억 거래를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어떻게 보면 강남 송파, 서초, 용산 이런 상급지 집값이 뭐 우리 흔히 얘기하는 그 사세, 그들이 사는 세상 네 그런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런 현상 어떻게 좀 보시고 앞으로 이런 현상이 좀 지속될 건지 아니면 좀 다른 형태로 좀 갈 건지 어떤 의견 좀 갖고 계실까요? 그 사세 뭐 이런 표현은 저는 되게 싫어하는데 이렇게 뭔가 나누는 것 같잖아요. 다 똑같은 사람들이라고요. 대출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의 차이로 거기에 살고 안 살고가 결정이 된다면 그럼 내가 할 일은 결국 대출을 받냐 안 받냐의 이슈일 뿐이고 그럼 대출을 받을 수 있냐의 조건은 내가 소득이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느냐에 대한 뷰가 보이면 받으시는 거고 혹은 내가 그만둬야 될 것 같으면 못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현상이 사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옛날에는 아유 뭐 그렇게까지 안 받아도 되지 않나? 그냥 여기 살아도 되지 않나? 생각하셨던 분들이 더 많았다고 한다면 아 이제는 아닌 것 같아. 그냥 난 주거지로 옮겨야 되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러면 대세를 따라가시는 게 맞습니다. 제가 지방 출신인데 제가 한 동네에서만 한 20년 가까이 살다가 서울에 왔거든요. 근데 서울에 와보고서 다시 내려가 봤더니 제가 살던 동네가 슬럼이더라고요. 그걸 나중에 알았어요. 사실 너무 오래 살면은 내가 사는 거에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아무것도 모르시는데 그럴 때 이사를 몇 번 해보시면은 아, 내가 이사를 한 게 맞았구나. 혹은 내가 이사를 안 하고 여기서 계속 살고 있었던 게 잘못됐구나 느끼실 겁니다. 특히 요즘은 더 그렇다. 지방은 더 심합니다. 지방은 가보시면 새로 만들어진 동네는 너무 좋고 기존 동네는 너무 나쁘니까 이미 사람들이 많이 이동을 했거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포인트도 그런 겁니다. 처음에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신도시 택지지구가 뭔가 개발이 될 때 안 갔더니만 뭔가 우리 동네만 더 낙후되더라. 서울보다 지방이 더 심하다는 거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아파트 가격이 또 상승을 좀 하다 보니까 빌라 쪽으로 수요가 옮겨간다 이런 소식도 좀 들리더라고요. 비아파트 시장 거래량, 가격 현재 오름세라고 좀 보면 되는 건가요? 거래량은 정말 바닥을 찍었다가 올라오는 거라서 약간 이게 시차가 좀 있는 게 빌라 전세 사기가 원래 시작은 그게 아니었는데 갑자기 전세 전체를 문제화 삼는 분위기로 커지더니만 지금 빌라에 전세로 살려고 하는 분이 거의 없잖아요. 근데 빌라를 전세로만 살기 싫어하는 게 아니라 매매로도 별로 그렇게 살고 싶어 하지 않으신다는 게 가장 큰 문제죠. 저는 KB 부동산 지표를 믿으시고 아파트를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빌라를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네. 공시가 5억 이하에 대한 빌라 소유주는 청약 시장에서 무주택자 이제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좀 들리더라고요. 그럼 향후 빌라 시장이나 청약 시장 어떻게 좀 영향을 좀 줄까요? 아, 얼마 이하 빌라 갖고 있으면 청약에 뭐 무주택 인정을 해주고 그게 도대체 뭐가 중요한지 저는 잘 모르겠어서 저는 예전부터 청약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데 저는 요즘 청약을 볼 때마다 받자마자 2배 나는 일은 앞으로 없겠는걸? 이건 심지어 강남 아파트도 마찬가지도 2배까지는 안 나죠. 그래도 강남 아파트 청약은 먹을 게 좀 있고 나머지 아파트들은 청약해서 그렇게 먹을 게 별로 없는 시장이 됐어요. 왜냐하면 공사비가 너무 올라서 서울에 뭔가 청약을 하셨을 때는 이게 조합원들이 있고 나머지 것들을 분양받는 건데 조합원들이 다 좋은 거 가져가셔가지고 내 동호수가 좋은 게 없어요. 지금은 차라리 제가 봤을 땐 가서 그냥 좋은 거 사시는 게 나아요. 내 본업에서 승진도 빨리 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빨리 그냥 집을 사는 거예요. 그 청약 같은 거 기다리지 마시고 굳이 내가 왜 불확실성에 나의 인생을 맡겨야 되냐. 저는 이렇게 뭔가 한 방으로 보상받는 인생을 가는 길을 원치 않기 때문에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빌라가 꿈틀거린다라는 이런 의견도 있고 5억까지 뭐 무주택으로 청약해서 인정을 해준다면 결국 빌라 수요가 조금 늘어날 것도 같은데 이 빌라도 매수하는 거는 좀 별로 안 좋다 이런 의견. 네, 다시 반복드리지만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저는 빌라 사는 거를 인생에서 한 번도 추천해 본 적이 없습니다. 초기 투자비가 작다고 하셔도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하기 때문이죠. 저는 덜 벌어도 확실한 게 좋습니다. 부동산이 투자재로서의 가치가 여전히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이거 영원하죠. 영원. 네, 영원해요. 서울 아파트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아니야, 빠질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사실 거의 없을 거예요. 결국은 애를 안 낳아서 벌어진 일이 뭐냐? 그 애를 낳는 사람들이 애 키우는 동네가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어떻게든 결혼이고 출산이고 늘리게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본다면